저희가 그 상반기에 4월부터 해서 2021년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포럼 형식으로 해서 각 기업에서 자원순환을 하고 계신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 동안에 매주 2번씩 해서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에서 루프 프로젝트 진행하신 것들을 발표해 주셨고, 또 심화 워크숍에서는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해서 이제 화학적인 방법들에 대한 또 심화 워크숍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플랫폼에 다양한 소셜 벤처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도 돼 있었고요. 또 특별히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락앤락에서 하는 다회용 캠페인이 또 진행이 됐었고요. 또 스타트업이었던 폐플라스틱 활용 소셜 벤처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새활용 플라자의 자원순환과 새활용에 대한 사례들도 공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각자의 업과 연결돼서 하는 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는 서로 이제 교류하고 또 다양한 협력을 이루는 것들을 주로 하긴 하지만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서울사회공헌 2021년에서는 실제 이것을 심화로 해서 어떻게 프로젝트화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2020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기업들의 대부분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용기를 제조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 이런 행정 쪽에 있는 또 일반 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자원순환을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임직원과 또 소비자 접점에서는 또 어떤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4월 달에 진행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5월 달까지 거의 한 보름 이상 수요조사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선 원래 목표는 10월까지 해서 실제 실행 프로젝트를 각 기업별로 진행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초기에 교육에 참여하셨던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 출자기관, 또 공사, 공기업들, 네,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팅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비대면으로도 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보통 한 기업당 한 세 번에서 5번 정도 계속 미팅을 하면서 각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어떻게 하면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다자간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 논의했었고요. 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행 프로젝트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협의 조정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9월 달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에서 각자의 이 사회공헌 네트워크 안에 프로젝트 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환경공단이나 코레일유통, 신한카드, 대상, 노벨리스, LG 헬로비전 오늘 발표도 해주실 텐데요. 이런 기관들에서 어떻게 참여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이제 그 주요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것은 25년 동안 우리가 자원 순환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 선별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수거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필요한 선별들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또 다양한 시민 활동가들과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것만이 아닌 그 뒤에 끝단까지 자원화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실행 사업들을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첫 교육을 할 때 많은 기업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었어요. 이렇게 스타트업들 수거 배출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 다음 수거 체계까지는 이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이제 일회적으로 진행을 하시지만 기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 수거함은 플라스틱만 또 어떤 것은 종이팩만 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파쇄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각각 다 다른데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진행되는 수거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포집의 형태에만 포커스가 둔 형태라서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다회용기 사례 중에서 스타벅스에서 50주년 행사로 리유저블 컵을 만드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 또 예쁜 굿즈들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추가적으로는 더 많은 소비와 또 많은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회용기 캠페인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디자인을 통일해서 만들게 되면 이것 또한 또 다량의 생산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또 다시 세척하고 다시 이제 배달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또 CO2 배출량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정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 배출 단계 전 과정을 고려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자구책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초기에는 좀 유행처럼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확장해 보려고 하지만 이게 기존의 수거 체계를 같이 태우지 않으면 새롭게 일자리 창출 효과로서는 전체 이걸 진행할 수 없는 한계들이 불과 이제 1,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런 자원순환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좀 이렇게 언급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례로 좀 사례를 드렸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그 배달 용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일회용 수저와 포크들을 따로 모아서 버리지 말고 기증하라는 캠페인으로 아름다운 가게와 같이 진행했던 캠페인인데요. 실제 이렇게 모아진 수저 포크들이 그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자들이나 또 이제 무료 급식소에 다시 전달되는 형태가 돼서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환경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줬던 좀 안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공유드린 이유는 기업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자원순환 캠페인 중에서는 한 부분만 또 전체 공정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효과나 환경적인 효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공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R이라고 해서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 안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어떤 것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일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더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줄이고 또 재사용량을 늘리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수선해서 쓰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들을 엮은 것을 저희는 프로젝트 R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텀블러 캠페인이든 다회용기 캠페인이든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하고 처음 같이 시작하게 된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들 사례 이것은 오늘 LG 헬로비전에서 같이 또 자세하게 또 사례를 공유해 주실 겁니다. 또 실제로는 이 당근마켓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지역에서 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의 생애 주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노벨리스 코리아도 여기 해당이 될 텐데 알루미늄 아변 그 원재료를 가지고 캔을 만드는 것과 또 캔을 가지고 다시 캔을 만드는 것, 또 종이팩을 가지고 다시 재지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리사이클에 아주 좋은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좋은 자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페어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번 캠페인에서 우산을 수거해서 다시 우산을 다시 이렇게 수선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협력기관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재활용 수리소라고 해서 가구나 악기나 특히 장난감, 우산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해서 좀 더 오래 생애 주기를 길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환경 영화제를 통해서 또 지속 가능한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측정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측정을 해야 이것들이 관리가 될 것이고 또 측정을 해야지 이것의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SK에서도 하셨던 SROI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을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보면 저희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이 얼마큼 가치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또 경제 유발 효과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캠페인에서는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카운트를 더 해보게 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프로젝트 R에서는 크게 세 가지 소재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아이스팩을 모으고 또 아까 말했던 우산을
다시 수선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하나가 종이팩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50플러스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과 재단 안에 있는 캠퍼스, 또 지역 센터들과 같이 해서 9개 거점에서 저희가 우산천과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한 2,000개가 넘는 아이스팩이 수거가 됐고요. 또 많은 고장난 우산들을 같이 함께 모아주신 지금 우리 사회공헌 네트워크 안에서는 지금 네트워크 기관 중에서 재단법인 동천이나 CGV나 대상 또 50플러스 이 기관들이 우산과 아이스팩을 같이 또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아이스팩은 저희가 그 자활공동체나 시니어 센터를 통해서 다시 세척하고 다시 소독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포장을 해서 지역 인근의 소상공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특히 우산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만 지나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체를 해서 조각을 내서 우산천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클 업체로 보내고 우산 살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자활공동체들이 우산을 수리하는 수리 공작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품이 수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전량 다 보내게 돼서 거의 우리가 모으는 모든 거의 많은 제품들이 더 생명력을 갖는 과정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안에서는 소중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또 기존의 수거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치화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앱 개발까지 하게 돼서 전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까지 9개 기업이고요. 사실 저희 12월 달에도 추가로 지금 참여하시겠다고 의사 표시해 주신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거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기업과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또 기업에서는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거점 공간이랄지 또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추가적으로 한 기업이 들어오면 그 파트너들과 함께 수거 거점 수가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접점이나 아니면 임직원 참여형으로도 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재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스팩과 우산과 종이팩입니다. 전체 누적량들을 이렇게 카운트가 매일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3개월 동안 모은 우유팩이 한 15,000개 정도 되고요. 아이스팩이 한 2,600개, 우산이 한 218개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월별 수거량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를 한눈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각의 소재들을 그 아까 그 SK에서 했던 그 해피 헤빗과 같은 형태로 포인트가 누적되고 이제 이 상품들을 인식하는 코드까지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가장 많은 참여를 보여주셨던 코레일 유통 같은 경우에는 12개 거점 매장을 직영 매장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본사와 또 특히 천안 아산역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것들이 제지회사로 들어가서 두루마리 휴지로 바꿔집니다. 나중에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우유팩 하나당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게 수치가 다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조를 해서 거의 다 저희가 올해는 계속 누적을 하고요. 이것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취약계층,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쪽방 지역이 좀 많이 있어서 그쪽에 이런 제품들로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모델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나 특히 코레일통에서는 거점에서 점장님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수치가 아주 정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구매량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배출량까지도 이제 환산하고 카운트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 이렇게 다 수거를 해줘서 세척하고 절개하는 과정으로 해서 각 거점에서는 이제 배출 일자별로 품목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아까와 같은 데이터가 대시보드에 보여집니다. 가장 또 많은 참여를 보여주셨던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 동서남북 전역에 이제 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각각 모아지는 양이 강서센터나 북부 캠퍼스, 이런 성북 캠퍼스 이런 지역에 가장 많은 이제 아이스팩 수거량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그런 날에는 거의 뭐 대량으로 한 300~400개씩이 아이스팩이 들어오게 됐고요. 저희가 수요처 발굴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광장시장이나 또 영등포에 있는 여러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 또 은평에 있는 시장들과 같이 연계가 돼서 원활하게 수요 공급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참여율이 좀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캠퍼스나 서초 캠퍼스 이 이외에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고 개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 프로젝트 R이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수거함을 만드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QR코드로 인식하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축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신한카드에서는 이제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달짜리 프로젝트였지만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실제 임직원들이 VMS나 1365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배출한 품목에 대해서 봉사활동 인증을 받고 싶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에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봉사 인증 관리까지도 연계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임직원 참여형으로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보면 1365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봉사활동으로 요청하신 품목이고요. 그래서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4번까지 등록이 돼서 임직원 봉사활동과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생으로 참여하시거나 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들 참여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거점 공간이 더 넓혀져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또 알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참여해 주신 그 기업들은 코리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점만 참여를 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또 여기 그 입점되어 있는 다른 다른 카페들과 같이 협력하시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고 계시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사 그 업장에서 또 다른 홍보가 많이 일어나게 돼서 특히 SRT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직영점은 없지만 또 입점되어 있는 롯데 계열의 카페들도 지금 7개 정도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요청을 주셨고요. 특히 엠베서더 장충동 같은 경우는 그랜드 오픈이 12월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호텔로서 그 호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출물, 특히 이제 미니바에서 나오는 깨끗한 알루미늄 캔이랄지 또 이제 플라스틱 생수병 그리고 실제 지금 엠베서더 F&B 쪽에서 나오고 있는 우유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들이 또 그 폐기물 관리를 같이 하시겠다고 또 의사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참여 처음에 그 같이 협력 기관이었던 대상 청정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설동 동대문 쪽에 사옥을 가지고 계시다가 요번에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로 5가 쪽으로 이전하시면서 새로 이제 공간 세팅을 하시고 거기 안에서 사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내 카페 또 그리고 직원들 급식하고 있는 그 구내 식당 거기서 나오고 있는 우유팩과 거기 안에 자원들을 잘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좀 어려웠던 이유는 각 거점마다 어떤 품목을 해야 될지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걸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건물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의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따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점 공간을 만드는 것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소통 구조 안에서 예를 들어 사회공헌 팀만 이것을 의사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팀이나 또 그래도 최근에 ESG 팀이 생겨서 그 팀 안에서 이것을 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거 프로세스를 좀 누적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서 타이밍이 되게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상 청정원에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팩을 우리가 많이 모으고 있는 그 한살림 같은 경우에 매장이 전국에 한 2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농 매장이 좀 친환경적이고 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초록마을이 전국의 거점이 한 4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확장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 점조직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캠페인은 일회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하고 끝나지만 저희가 시작한 이렇게 서울시에서 저희가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시작한 것은 전체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업장의 특성에 맞게 또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실행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와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예산이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의사 조율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 성과가 가시적으로 1년 안에 나오지 못할 수 있고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 보고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와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들을 또 보여드리게 된 게 너무 저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영상 자료가 있어서 그걸 한번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수많은 종이팩들. 쓰레기에 불과한 종이팩들이 프로젝트 아리를 통해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프로젝트 아리는 우리 일상에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 리페어, 리띵크 등 자원순환 활동을 엮은 캠페인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 활동입니다. 몇 년 전에 SNS에서 한살림이 우유팩을 휴지로 교환해주는 캠페인을 보고 동네 매장에 찾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캠페인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너무 좋은 캠페인인데 왜 이걸 계속하지 않는지 한살림 연합에 연락을 하게 됐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한살림 매장. 한살림에서 2014년쯤에 한번 이벤트성으로 빈 종이팩하고 화장지를 교환해주는 행사를 2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 조합원들께서 이걸 이벤트성으로 하기보다는 연중 상시적으로 좀 회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작년 9월부터는 한살림 전국 매장에서 상시적으로 우유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캠페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죠. 그런데 가장 많은 우유를 소비하는 곳이 카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또 카페를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코레일 유통에 제안을 하게 됐죠. 코레일 유통 직영 카페인 트리핀.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발전해온 저희 코레일 유통은 서울시 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원 재순환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 캠페인에는 저희 직영 커피점인 트리핀 매장 영등포역을 포함한 12개 매장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상되는 연간 소비량은 약 6만 개로서요. 연간 한 2천여 개의 재활용 휴지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입주되어 있는 일반 시중 브랜드 회사들과도 협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음료를 만들 때 나오는 우유팩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20여 팩 정도 나오고 있어요. 달로 한 620 정도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음료를 제조하고 나오는 우유팩은 깨끗하게 씻어서 자르고 말려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 종이팩들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 휴지로 재탄생합니다. 저희가 무심코 버리는 종이팩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걸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많은 동참도 끌어내서 조금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서 ESG 경영의 실천력 확보와 서울시 사회공헌 네트워크와의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전 국민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리터 우유팩 35개를 모으면 종이팩 1kg이 되고 이것으로 두루마리 휴지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종이팩 1톤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가치를 창출합니다. 네, 더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 아리에 참여해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채팅창에 그 내용을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가 우산청이나 아이스팩 관련된 자료들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네. 다음은, 네. 지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또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엠베서더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전사적으로 한 특정 기업이 이걸 참여하려고 해도 사회공헌팀 혼자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경영기획처나 아니면 ESG 팀에서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요. 엠베서더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객실 파트, 조립 파트, 마케팅 부서, 전 부서가 다 모여서 15명 정도 모든 각 팀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처음에 인식하고 있는 뭐 사회공헌팀에서 인식하는 폐기물이 이제 특정 뭐 ABC라면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호텔 자체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율해주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저희가 파주를 갔다 왔는데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린넨 소재가 침구류 소재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원 재순환에 좀 도움이 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뭐 그 업사이클링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각 기업에서 육성을 해서 뭐 이렇게 공모전으로 좋은 아이템을 만들긴 하지만 이것을 원자재 공급이랄지 이것으로 제품을 만들게 되면 또 이것이 정말 좋은 곳에 또 쓰여져야 되는데 일부러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중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그 린넨을 가지고 다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어서 보통 어떤 속천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그 호텔 그 연회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제품들이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컬러 그 라인이 맞지 않아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영리 단체나 다른 NGO들 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바자회랄지 아니면 그런 행사 때 그런 천을 구하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이런 재구매, 재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것들이 원자재들과 또 이걸 처리하는 공정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확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 저희가 숙명여대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하고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환경과 또 청년 영화제에 접목을 시켜서 영화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화 상영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체 기획하면서 참 난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저희가 11월 중순쯤에 이 4단계 잠깐 풀렸던 그 시기에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청년들의 작품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저희가 이 부스 행사도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또 육성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그 컨텐츠 중에 이런 환경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뭐 어떤 공모사업이든 업사이클링 아이템을 진행을 할 때 각각 하다 보니까 자원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각 섹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 그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진행을 하면 더 사업들이 풍성해지는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옥 이전하면서 오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어떻게 하면 우유팩 수거를 해서 임직원들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세척 공간 같은 것도 같이 좀 알아보게도 됐고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캔을 구매해서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논의만 계속하고 진행을 못했던 또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아마 내년도에 좀 이 상황들이 좀 나아지게 되면 외부 행사로서 저희가 꼭 해보고 싶었던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캔을 이렇게 여기도 수거함을 모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같이 캔 크러쉬 챌린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캔을 많이 모아서 그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해서 모으게 되면 좋은 또 원자재가 되고 이 캔 같은 경우에는 60일만 소요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의 캔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자원순환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한 이유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각 거점, 또 여러분들이 같이 또 다른 기업들과 연대해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을 공유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종이팩 관련해서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각 소재별로 지금 플라스틱 뭐 캠페인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종이팩은 재활용률이 15%가 채 안 됩니다. 수거를 많이 해도 그것이 자원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분리배출을 할 때 종이류에 다 같이 택배 상자나 이런 데 같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돼 있어서 다 소각되거나 이제 매립되는 수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연 펄프여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구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참여하고 계신 이런 기업의 거점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또 그 한화 호텔 리조트에서도 연락을 받았는데 더 플라자 호텔이나 그 리조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유량이 한 달에 한 3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 다 카운트하셔서 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공헌 네트워크로 처음 시작을 해서 한번 같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주 작은 점이었는데요. 이 작은 점들이 올해와 같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각도로 많은 고심들과 또 협력들을 또 해주시고 또 의미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이 사업들을 시행해보자고 흔쾌히 도와주시고 또 이것들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것, 50플러스 재단이나 또 코레일 유통 이런 기관들은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한카드나 또 그 LG 헬로비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관리하는 개발 앱까지도 좀 더 정교화되게 되고 계속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성과 보고에 이렇게 많은 것을 공유드릴 수 있을지 참 하는 동안에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저희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전국 이렇게 서울 전역을 다 뛰어다녔었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이 올해 또 프로젝트 아리와 또 서울사회공헌 네트워크의 힘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성과 보고를 말씀드리고요.